위지, 준두, 우위, 중정. 그러니까 눈썹부터 준두까지가, 응? 그러니까 눈썹 우위까지는 상정이고, 눈썹부터 요 인당을 빼고 아래로 해서 코끝까지, 여기가 중정이에요. 준지, 지각, 우위, 하정. 그런가 하면 또한 준두에서 지각까지라고도 해요. 네? 하정이라고. 근데 코에 오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준두가 48세. 이쪽 콧방울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금괴, 갑괴 그러잖아요. 이걸 난정이라고 그래, 그냥. 난정 49세. 여기를 정위라고 한다고 그랬죠? 정위, 이게 50세예요. 50세 오늘 봐. 그렇기 때문에 코가 어떤 상태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걸 50세까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운이 52세까지 미치는지 다를 때가 있어. 사람마다. 그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응? 그 밑에 봅시다. 상정장 소길창. 상정이 길면 소년 시절의 길창에 좋아. 길하다. 중정장 근 군왕. 중정이 길면 군왕 근처에서 군왕을 모신다. 하정장 노길상. 하정이 길다. 그 얘기는 그냥 길다는 뜻만이 아니라 잘생겼다 그 말이야. 그러면 늙어서 길상한 일이 많다. 삼정평등 부기 영현. 삼정이 평등하면 부기가 있고 영화가 있고 현달한다 그 말이에요. 삼정불균 고요빈천. 삼정이 균등하지 않아. 쓸데없이 이마만 잔뜩 높아. 격도 없이. 그러면 이마가 못생긴 것이에요. 오히려 초년에 고생이 있어요. 턱이 길어야 한다고 그랬지만 가운데로 쭉 빠져서 아래로 길다 그러면 늙어서 고생이 아주 심해. 응? 중년이 좋다지만 코만 지나치게 높아. 양쪽 관골이 받쳐주질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주 고독지상이지. 응? 그것은 삼정불균이에요. 그러면 고요빈천이잖아. 고독한 것이야. 관골은 납작한데 코가 넓다. 독선적이야 그 사람은. 고독해. 요는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는 장수고 장수하는 거고 요는 장수하지 못하는 거. 빈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면부 오행 봅시다. 얼굴에 있는 오악사독. 중국에는 각 지역에 있는 산을 가지고 오악이라고 그래서 5개 산을 이름을 붙였어요.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응? 애구이 형산 남악 그랬죠. 이마는 형산으로서 남악이다. 남쪽에 있는 산이다. 해의 항산 북악. 아래턱은 항산으로서 북악이다. 저번에 인터넷에 가져오신 건 그림이 거꾸로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비의 숭산 중악. 코는 숭산으로서 중악, 가운데 있는 산이다. 좌관우의 태산 동악. 좌측 관골은 태산으로서 동악이다. 저는 이 5산 중에서 태산밖에 못 가봤어요. 가봐야 될 텐데. 근데 태산이 기가 막히더구만. 1415m인가 밖에 안 돼요. 높이가. 그런데
그 계곡을 보니까 바위고 돌이 전부 다 옥돌이야. 옥을 품은 돌이에요. 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명산이에요. 중국의 대학자나 성인들은 다 그 태산 줄기에서 나왔어요. 노자, 공자, 맹자, 전부 다 그렇지. 태산 줄기에서 나온. 옥을 품었으니까. 우관, 우의, 화산, 서학. 우측관고로는 화산으로서 서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이마는 남학이고, 턱은 북학이고, 좌측 관골은 동학이고, 우측 관골은 서학이고, 코는 중학이다. 응? 중학 요독 고룡. 중학은 반드시 높이 솟아야 돼요. 동학 수용 이종. 동학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좌측 관골. 네, 좌측 관골은 반드시 높이 솟아서 조는 아침 조자죠?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조는 마주한다. 조응 서로 응해야 돼. 뭐하고? 동학 서학이 같이 솟아야 돼. 근데 동학은 높은데 서학이 낮다거나 서학은 높은데 동학이 낮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걸. 응? 그러면 흔히 사주에서 말하는 정관이 없어. 편관만 있어. 관직에 나가도 장관, 국무총리 뭐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워요. 응? 불용부준 즉 무쇠우이소이냐. 중학이나 양쪽 동학 서학이 솟지 않고 높지 않고 솟지 않았으면 즉 무쇠우이소인 세가 없어 기세가 없어서 소인배에 지나지 않아. 사람이 자라. 큰 인물이 못 된다 그 말이죠. 역무고수 또한 고수가 안 돼. 높이 오래 사는 게 안 돼. 중학 박이무쇠. 중학이 아주 박해. 코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응? 칼끝처럼 빼죽하게 내려오고 칼날처럼. 그럼 무쇠. 세력이 없어요. 즉 사학무주. 사학의 주인이 없는 것이야 이거는. 코는 중학이고 자기 자신이고 제복이고 배우자라고 그랬습니다. 응? 메모하세요. 코는 중학이고 자기 자신이고 재물이고 배우자예요. 종별유호처. 비록 딴 곳에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대귀. 대귀한 자리에 올라가질 못해. 중학이 너무 박하면. 무위엄중권. 위엄이 없고 권세가 중하지가 않아. 수불심원. 그리고 수가 아주 길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장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있으면 중학불급 차장자 지중수. 중학이 격에 미치지 못하고 그저 길기만 해. 길기만. 에? 칼등처럼 가늘고 길게만 내려왔어. 그럼 지중수. 중간수명에 그친다.
그러니까 뭐야, 아주 장수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지요. 준여 천박 만년견파인데 코가 천박이란 말이죠. 코끝만 높고 그 다음에 비량이라고 해서 콧대가 내려오는데 마치 칼등처럼 가늘하게 내려왔어요. 뾰족하게. 그러면 만년의 실패를 보게 돼. 늙어서. 도저라고 하는 건 이게 중국말로 따오디, 그래서 끝내, 마침내 그런 뜻이에요. 소칭의, 예,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서악 경측 중주견파죠. 서악이 기울었다. 동학서악을 다 얘기하는 거지. 양쪽 관골이 기울었어. 기울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앞으로 도도록 해야 되는데 뒤로 넘어갔어. 어? 깎인 듯 여기가 깎아냈는데 뒤로 넘어갔단 말이야. 이게 없어. 말하자면 완전히 이게 이렇게 뒤로. 이게 기울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 이게 코만 있고 마치 그 뭐와 같으냐면 새 부리처럼, 부리 옆에처럼 이렇게 깎여서 뒤로 없어. 이게 기운 거예요. 중주견파. 그러면 중년에 실패를 보게 된다. 불의 장가. 장가는 뭐 장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 집안을 이으기에는 마땅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집안을 이어나가기에는 마땅치 않은 사람이야. 부각첨암 말주무성. 부각이 뾰족하고 함몰되어 있어. 그러면 말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종역불귀. 그리고 끝내 귀할 수가 없다. 동서경측 무쇠 그랬잖아요. 동학서학이 기울어졌으면 무쇠해. 즉 심악독 무자에 관골이 없이 관골이 뒤로 딱 넘어가고 코만 빼죽하게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악독하고 자애심이 없어. 오악수요 상조죠. 오악은 반드시 서로 잘 조응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사독이 있죠. 아까 오악은 이마, 코, 턱 양쪽 관골이라고 그랬죠. 5개의 산. 어? 얼굴에서 높은 거. 사독, 독은 물독자예요. 이의 강, 목의 하, 비의 회, 구의 재 그랬어요. 이게 다 물이에요, 물. 귀는 강이 되고 목의 하, 눈은 하가 돼요. 우리가 황하 그러잖아요. 그죠? 비의 회, 이것도 강이에요. 콧구멍, 여기서 코 전체가 아니라 콧구멍을 뜻해요. 강이고, 고의 재, 입은 재가 돼.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이 구멍은 전부 다 독이 돼요. 물이에요. 소승 부분은 악이고 산이고. 사독요 심원성취. 이 애안부주, 즉 제곡유성, 재물, 불모 다 축적 그랬단 말이죠. 사독은 깊고 길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성취할 수가 있어. 근데 사독이지만 여기서 사실은 뭘 하나 추가할 수 있느냐면 인중도 하나의 독이에요. 물골이에요. 눈이 물인데 눈이 툭 튀어나왔어. 눈동자가 밖으로. 응? 그 보면은 눈이
보통 사람은 약간 이렇게 여기 솟았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눈이 툭 튀어나왔어. 에? 이게 눈 동자가 튀어나왔어. 밖으로 톡.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다 밖으로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응? 눈도 하나의 물구덩이인데 눈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물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애안부주. 애안이라는 건 옆에 뚝이에요. 뚝으로 새나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 밑에 푹 파였다든가 옆에 어미간문에 주름이 너무 깊게 옆으로 쭉 나왔다든가 그럼 물이 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기지 않아야 재곡유성, 재물과 곡식의 성공이 있고 재물 불모 축적, 재물이 소모지 되지 않고 쌓이게 돼요. 축적, 쌓이는 거죠. 이의 강독, 규요화리심. 귀는 강독이라고 그래. 하나의 강이에요. 규는 구멍이에요. 엿볼 규자지만 구멍이란 뜻이에요. 귓구멍. 귓구멍이 넓고 깊어야 돼요. 유 중성지이부 기니 총명 가업불파. 중성이라고 하는 건 겹겹이 성으로 잘 보좌된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귓구멍이 넓고 깊어야 돼. 자, 이 손을 가지고요. 검지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요 귓구멍 속에 딱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총명하지가 않아요. 총이야. 이거 귀자야. 귀자. 총이라고 하는 거 앞에 이게 사실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거야. 남의 말을. 들을 총자예요. 총명이에요. 그래요. 귓구멍이 조그마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남의 말을 안 들어. 영리하지가 않아. 그 중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새끼손가락으로 자꾸 귀 후비는 걸 가르치잖아. 자꾸. 그래서 보면 어디 중국 장사하는 놈들과 손님 먹고 그럴 때 보면 이 귀 가지고 귓구멍 계속 후비고 그러고 있거든. 그게 다 일리가 있어. 중성지부라고 하는 건 뭐냐. 귀에서 요 박혀 있는 걸 귀자 써서 이륜이라고 그래. 박휘륜자. 들어오시라 그래요. 네,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요거, 여기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이곽이라고 그래. 이것이 중성이에요, 중성. 성이 겹겹이 있는 거야. 기니 총명이에요. 그래야만 사람이 아주 건실하고 총명해. 그리고 가업에 실패가 없다 그 말이죠. 목의 하독, 눈은 하독인데 심우이수, 눈이 깊어야 오래 살아요. 눈동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오래 살 수가 없어. 소장 즉 귀예요.
눈이 작은 듯 하면서 길어야 귀해. 광즉 총명. 눈동자에 아주 정기가 있잖아. 그럼 총명하죠. 천즉 단명이에요. 눈이 너무 튀어나왔어. 얕어. 그럼 단명해. 혼탁 다체. 어둡고 탁하면 막히는 일이 많아요. 눈이. 원즉 다요. 눈이 길지가 않고 동그래. 그리고 눈동자가 다 보여. 그러면 요절하는 사람이 많아. 부대 불소귀예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야 귀하다. 응? 옆에 책에 보시면 부처님 눈은 가늘고 길잖아요. 이게 석굴암 부처님 눈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좋은 눈과 둥근 눈 이렇게 있죠? 위에는 이게 중국 경극 포스타지만 눈이 이렇게 생겨야 참 좋아요. 밑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요절한다 그 말이에요. 비의 회독 요 풍룡광원 불파불로 즉 가필부. 코는 회독으로 풍룡하고 빛나고 둥그러야 돼요. 불파불로 비량 콧대죠. 콧대나 준두가 깨지거나 콧구멍이 드러나면 안 되죠. 뼈가 드러나도 안 되고. 그래야 즉 가필부죠. 그 집안이 반드시 부유하게 된다. 응? 구의 제독 요 방활이 순문 상복제 입은 제독으로서 방은 문하고 활은 넓고 순문은 입술이 상복제 서로 잘 덮여주고 덮어주고 밑에서 실코니까 뭐야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상박즉 불복 상박즉 불복 운입술이 너무 낮으면 응? 잘 덮여지지 않지. 복은 덮는 거니까. 하박즉 부재죠. 아랫입술이 너무 얇으면 어때요? 위 거를 잘 받쳐주질 못하는 것이잖아요. 불복부재 잘 덮어주지 못하고 잘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즉 무수무만복 그런즉 장수할 수 없고 늙어서 복이 없다. 불복즉 가업하지요. 윗입술이 잘 덮어주지 못하면 가업을 파하게 된다. 옆에 그림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입술이잖아요. 하나는 우위가 지나치게 얇고 하나는 우위가 지나치게 높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부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네. 어떤 부모를 먼저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에도 있어. 예를 들어서 왼쪽처럼 윗입술이 지나치게 얇고 아랫입술이 두꺼우면은 아버지를 먼저 잃어. 그리고 오른쪽처럼 윗입술이 지나치게 두껍고 아래가 그렇다면 어머니를 먼저 잃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양쪽 부모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잃을 수가 많아요.